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과학의 손소희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3 과정이죠. 그중에서도 생물 영역에 관한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셨다면 같이 한번 채점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메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는요. 이름부터 한번 적어보는 거 그쵸? 좋겠죠? 먼저 A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A에 해당하는 것은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위치를 보니까요. 네, 눈 앞쪽에 그쵸? 바로 각막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겠구나. 자, C는 보니까요.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고 있는 수정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D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맹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채에 해당하는 것은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한다 라고 해서요. 사진기에서는 그 조리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B는요. 얇고 투명한 각막이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표현들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요. C는 하고 있습니다. 수정체죠. 이거 사진기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역시 옳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에 해당하는 것은요.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맹점 기억하실 때 맹인 할 때 우리 맹자 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는요. 시각세포가 분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네. 바로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맹점에서는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람의 눈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요. 눈의 구조는 그림과 함께 출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귀의 구조이다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보기 현상과 가장 관계 있는 구조를 그림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A부터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이쪽에서 구조에서 살짝 목 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 위치가 귀 인두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자, B는 여기에서 그쵸? 달팽이 모양으로 생겨져 있네요. 달팽이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게 되면요. 같이 한번 적어보는 거 그쵸? 괜찮겠죠? A, B, 그 다음에 C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C는 이 안쪽에 전정기관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정기관. 우리 배멀미 할 때 귀 밑에 붙이는 장소가 바로 전정기관. 그 안쪽으로 그쵸? 쪽 감각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이 스며들게끔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 멀미약이요. 귀 밑에라는 거. 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D에 해당하는 것은요. 위치 보니까요. 약간 여기 반절짜리 고리처럼 자, 회전 감각을 담당하던 방고리관의 위치를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알파벳 저기 E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 확인하셨습니까? 저곳은요. 자,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바로 뭐였습니까? 귀 속 뼈.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보기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금 현상과 관계 있는 것을요. 순서대로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먼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거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자, 귀가 먹먹해질 때가 있는데 이때 하품을 쫙 하거나 침을 똘깍 삼켜주시면 이 증상이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요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압력 조절을 하려고 그쵸?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압력 차이가 날 때 귀가 이렇게 먹먹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귀 인두관에 해당하는 것이요. 약간 이 목 쪽에 그쵸? 살짝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이 조절되면서 자 압력 조절 해주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는 A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순서대로 하라겠죠? 두 번째는요.
놀이동산에서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를 찾더니 어지럽대요. 주위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것은 회전 감각이죠.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회전 감각. 요거 그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방고리관이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찾았네요. 방고리관 알파벳 D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하니까 A와 D. 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2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귀의 구조를 살펴보면서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쵸?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조절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쉽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내장기관에도 감각점이 분포한다는 건데요. 우리 감각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통증을 느낀다는 거, 통증. 이거 바로바로 감각점이었죠. 우리 내장기관도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아우 속 쓰려 이런 거 고통 느끼죠. 맞습니까? 아, 따라서 감각점이 분포한다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후각 예민하죠. 그렇죠? 그래서 방구 냄새 금방 알아나요. 그렇지만 예민하니까 자, 또 쉽게 피로하다 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방구 꼈는지 냄새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예민하고요. 쉽게 피로해진다 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매운맛에 해당하는 것은 맛봉오리 속에 맛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였던가요? 자, 매운맛은요. 이거 사실 뭐라고 했어요? 고통을 우리가 즐기는 거라고 했죠. 통점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매운맛에 해당하는 것은 그쵸? 맛세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맛에 해당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맛 그쵸? 우리의 기본 맛에 해당하는 것을요. 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기본 맛은요. 5가지가 있었죠. 자, 단맛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짠맛. 아, 소금이 짜다 할 때, 그쵸? 짠맛도 있고요. 아, 이거 상큼하다. 신맛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이거 쓰다. 약 먹으면 써요. 자, 쓴맛도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음식에 이게 있어야지 맛이 따라가죠. 자, 뭡니까? 감칠맛.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 이것을 기본 맛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이제 맛세포에서 그쵸,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네,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고요. 매운맛은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매운 떡볶이, 매운 네, 닭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매운 닭발 뭐 이런 거. 이런 매운 음식은요, 통점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고통이잖아요. 근데 더 매운 것을 통해서 고통을 그쵸,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매운맛은 기본적인 이런 맛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죠. 자, 이 기본 5가지 맛은 아니었다. 자, 받아들인다는 표현 잘못되었고요.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감각점 중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뭘까요? 자, 우리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도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머리카락도 그렇고요. 요 안에 내장기관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다 아파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통점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자, 따라서 지금 옳은 것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감각기관에서 문제가 잘 출제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의 문제들은 보시면 지금 후각도 얘기했고요. 자, 맛에 해당하는 거 미각도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까? 자, 피부 감각점에 해당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 안에 감각기관 우리 배웠던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이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거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딱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3번에 3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매운맛에 해당하는 것도 통점이니까 피부 감각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내고 있대요. 자, 우리의 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어져 있는 그림을 먼저 봐주시고요. A, B, C, D, 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셨을 때는 옆에다가 한번 그쵸? 적어보는 센스 발휘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A부터 한번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그림에다가 바로 한번 네 보시면서 아 여기 위치가 A가 대뇌구나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죠? 자, A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대뇌이다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자, 간내 조절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C는 중간에 껴 있네요. 중간내.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D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손해죠? 작은 우리 손해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알파벳 E는요. 자, 우리 생명활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연수였어요. 그쵸? 네, 심장박동, 호흡, 맞습니까? 소화 관련했습니다. 연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먼저 네 이름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운동장을 뛰었더니 자 운동장 뛴 것까지 얘기하면 이거 운동했네? 손해 아닐까? 하시겠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뭐가 났어요? 그렇죠. 땀이 났습니다. 어머나? 땀이 났다. 땀 나는 거요. 체내 수분량 조절과 관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요. 땀이 난다라는 것은 체내 수분량 조절. 몸에서요. 어떤 조절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이었더라? 간내.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비, 간내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맞나요? 비, 간내. 해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기호와 이름을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열심히 과학시험 문제를 풀었대요. 자, 누가 푼 걸까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네 열심히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쵸? 뭡니까? 대뇌가 바로 생각사, 고뇌알고 맞습니까? 사고작용. 과 관계 있는 건 대뇌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더라? 그렇죠. 자, A, 대뇌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디귿 살펴볼게요. 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갑자기 자 코가 간질간질 거리면서 갑자기 에칭 재채기가 났대요. 자, 여기서 재채기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그쵸? 무조건 반사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요. 자, 여기 글자 연수 생각하셔야 되겠죠? 연수에서 우리 무조건 반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 외에도 또 연수는 중요한 일을 했었죠? 생명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자, 뭐였습니까? 심장박동이라든지 네, 호흡이라든지 소화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요런 것들이 자, 우리 연수에서요. 네, 요것들이 일을 하는 거. 그쵸? 그 중추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무조건 반사 중추로서 요거 재채기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연수도 있었고 척수도 있었는데요. 연수는 주로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쵸? 무조건 반사. 연수에 해당하는 것은 얼굴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쉽게 찾죠? 재채기, 하품, 침분비 등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몸통 쪽에서 갑자기 그쵸? 무서운 물체가 탁 날라올 때 순간적으로 몸을 샥 피하게 돼. 보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오 이렇게 공 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피구할 때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공을 맞추는데 그 순간적으로 오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 있죠? 자, 우리 몸이 그쵸? 본능적으로 네 무조건 반사 뭐가요? 척수에서 일어난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체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손을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뜨거운 문제지
뜨거운 물체인지 모르고 이렇게 탁 맞았다. 오, 뜨거워. 이렇게. 그쵸? 맞습니까? 요것이, 자, 우리 몸통 쪽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통 쪽에서 배변, 배뇨, 우리 아이들, 그쵸? 본능적으로 하죠, 그쵸? 네. 그 배뇨 반사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무릎 반사였습니다. 역시 어때요? 몸통 쪽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것 척수 반사하니까 좀 쉬운 그런 예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었네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제 책에 나온 거는 뭐랑 관계 있죠? 여기 알파벳 기호 먼저 이 써주시고요. 자, 이가 뭐라고요? 연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에 해당하는 것은 산책로를 걷다가요. 균형을 잃었어요. 균형을 잃었다. 자, 이거는 우리 그쵸. 운동과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운동 찾아볼까요? 네, 손에 하면 운동입니다. 따라서 알파벳 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중간내는 참고로 한번 적어볼까요? 중간내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자, 중간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눈과 관계가 있었죠. 홍채, 아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공반사, 눈이었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르게 연결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비, 같네. 이게 맞게 연결이 됐네요. 바로, 네, 이게 되겠고요. 자, 니은은요, 대네는 맞는데 이게 알파벳이? 맞네. 안 들죠. 잘못 연결이 됐죠. 재채기도 연수가, 그쵸? 돼야 되면 요 A가 아니라 E.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균형은 손에는 맞는데 알파벳이 그렇죠. 요게 D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틀린 거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정답은 몇 번? 그렇습니다. 바로 1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 구조도요. 시험 문제에서 그림과 함께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생물 영역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물리 영역 쪽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그치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생물 영역에서는 그림과 함께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옳은 설명 찾아라 이런 선택지 문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영역별의 또 차이점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학습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무릎 반사 실험인데요. 지금 무릎을 그쵸 자극해주니까 퉁 튀어나가고 있죠. 이거 무슨 반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 무릎 반사는 대표적인 척수 반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척수 반사. 자, 어느 종류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무조건 반사의 종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반사 중에서 척수가 이렇게 중추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반응은 제가 척수 반사 좀 쉽게 찾으시라고 힌트 드린 거 어느 쪽에서 찾으시라고요? 우리 몸통 쪽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갑작스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블로프에게는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립니다. 사실 종소리와 침은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뭘요? 파블로프의 개는 어떻게 학습된 개라고요? 네, 종소리 들려주고 먹이 주고 종소리 들려주고 먹이 줬습니다. 그럼 종치고 먹이 주고 종치고 먹이 주고 했더니 이제는 종소리만 들려도 아 먹이가 오겠구나. 그럼 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침을 분비하게 되는 거겠죠. 이거 뭡니까? 학습시켰다. 이것은 네 조건 반사다.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요. 조건 반사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졸리고 몸이 나른해서 하품이 난대요. 하품이 나는 거 어느 쪽에서 일어났죠? 얼굴 쪽이었죠. 아, 그렇다면 요거는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요. 얼굴 쪽이다. 연수 반사.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밥을 한 입 먹었어요. 먹은 거죠. 먹은 상태에서 어우 맛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이 분비된다. 그쵸? 네. 제가 앞에서 침 분비, 하품, 재채기, 자, 이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거 연습반사 말씀드렸죠? 선생님 여기도 침 흘리는데요. 침이 좀 다르죠? 먹어서 침 흘리는 거하고요.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거는 개념이, 그쵸? 다릅니다. 아, 먹었을 때 지금 침 분비가 되는 것은요. 이건 연수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소리 듣고 침을 흘리는 것은 조건반사예요. 학습에 의한 거잖아요. 여러분 종소리 듣는다고 침이 나오나요? 물론 점심시간 때 계속 종소리 들려주고 점심 주고 종소리 들려주고 점심 주고 그게 학습되어 있으면 그게 또 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종소리 들어도 뭐 침이 안 나오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연수반사. 아, 여기서는 지금 척수반사 찾으라고 했으니까 좀 더 보기 읽어볼까요? 바닥에 있는 못을 밟았어요. 순간적으로 아우 아팠겠죠. 그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재빨리 발을 그쵸? 들어올렸죠. 요거 빨리 들어올리니까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얘가 우리 몸통 쪽에서 일어나는 척수 반사네라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요거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 척수반사 떠올리신다면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4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네요. 정답 4번 체크.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릎 반사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조건 반사나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것은 그 예를 잘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네, 그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어서 6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찾아라 표현하고 있네요. 먼저 A 위치부터 한번 보면서 이름 적어줄게요. A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화살표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안쪽에요. 자,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작은 알갱이가 있어요. 네, 걔가 바로 뭐라고요? 뇌하수체. 그렇죠. 뇌하수체에 해당하는 것에서는 자, 우리 분비되는 좀 호르몬들이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B는 뭐라고 불러주던가요? 갑상샘. 그쵸?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왔고요. C에 해당하는 것은 부신이었습니다.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그쵸? 아마 아드레날린은 여러분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잃고 막 쓰러져 있으면 아드레날린 주사해! 막 이렇게. 그쵸? 그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아하. 자,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부신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요. D는 뭡니까? 이자 해주시고요. 알파벳 E는 지금 한쪽은 남자 거, 한쪽은 여자 거예요. 그쵸? 이거 남자 거, 이건 여자 거. 그쵸? 뭡니까? 생식샘. E는 생식샘. 이렇게 한번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지금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보기에서 거인증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우리 뇌하수체에서 무슨 호르몬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생장 호르몬 나온다라고 했죠. 따라서 A라는 표현, 그쵸? 괜찮네 해주시고 A에서 어떤 호르몬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생장 호르몬.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더라? 거인증과 관계가 있더라. 맞는 말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갑상샘 잘 읽어주세요. 뭐라고 글자 써 있습니까? 지금 자극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자극하는 호르몬은 B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A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많았는데 생장 호르몬도 있었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 알겠습니까? 제가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얘가 지금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글자 끝까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냥 갑상샘 호르몬이라면 그쵸? 티록신 바로 여기서 나왔겠지만 그렇죠? 이 자극 호르몬에 해당하는 것은 뇌하수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C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말씀드렸죠? 맞는 말입니다. 체크. 이 아드레날린이 하는 일은요. 혈당량 증가. 네, 담당했었어요. 참고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D에서 분비되는 거,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거 뭐예요? 자, 이런 난소, 정소 전혀 관계 없고요. 대표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인슐린, 그쵸?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쵸? 자, 여기 빨간색 글자 잘 보이시나요? 좀 안 보일까봐 흰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요 호르몬이 네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과 글루카곤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죠. 인슐린 호르몬의 혈당량 감소시켰고요. 글루카곤 호르몬의 혈당량을 증가시켰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E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생시쌤에서. 그렇죠. 요 말은 맞는 말. 그렇다면 정답이 기억, 디귿, 미음. 그쵸? 자, 정답 몇 번 체크? 4번 체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저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역시 호르몬에 해당하는 것은 분비되는 장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또 사람의 신체 구조와 함께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동물의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인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체세포 분열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 자, 분열 결과 뭐였습니까? 그렇죠. 요거 생장을 위해서다. 자,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요. 염색체수, 그쵸? 변화 없었습니다. EN에서 EN 그대로였고요. 딸세포 2개, 맞네요. 생식세포 분열, 장소는 정소, 난소였고요. EN에서 N, 염색체수가 반감한다. 반절로 줄었죠? 딸세포 4개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장이 아니라 생식이 된다 했죠.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생세포 분열에 관한 문제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꼭 강조해 주시고요.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세포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문제 더 준비해봤죠? 생세포 분열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요 그림은요. 압축한 거예요. 보통 시험 문제는 길게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물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출제될 때 그 그림을 압축했어요. 이 앞쪽에 A, B, C, D 보시면 감수 1분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D에서 2로 넘어가는 거 보면 딸세포가 이렇게 4개 되는 거 보니까 감수 2분열을 압축해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쳐서 생세포 분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세포 분열로 인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 그 장점이 염색체수가 감소가 아니라 어때요? 일정하게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수가 그대로 그렇죠. 네, EN 상태가 되려면 보세요. 엄마가 N, 아빠가 N 줘야지 자손이 그쵸. 우리 자식이 그대로 EN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 네, 1번에서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 상태 보시면요. A와 B에 해당하는 염색체수, 그렇죠. EN 상태로, 네, 염색체수에 해당하는 거,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C에 해당하는 것은 제1분열. 지금 보시면 상동염색체가, 네, 쌍을 이룹니다.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네 그런 상태도 한번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D에서 E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자, 염색체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염색 분체로 지금 변하고 있죠. 이렇게 염색 분체 상태로 변하면서 네 염색 분체에 해당하는 것이 나눠서 이렇게 됐구나. 요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 염색체다라고 했고요. 요렇게 요 반절로 띡 나누면 요게 바로 뭡니까? 염색 분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요렇게 반절로 나눠져서 되었다는 거.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거 한 번 더 정답 1번 체크해 봤고요. 그림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중요한 내용들 생물, 그쵸? 자, 출제가 좀 골고루 되었습니다. 생물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출제가 한 번은 감각기능 나왔다가 한 번은 뇌 구조, 한 번은 뭐 생식세포, 그쵸? 또 한 번은 이제 무조건 반사 요게 돌아가면서 그쵸? 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 네 가장 키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지구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걸 출발해 봐야겠죠. 미리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